저는 우리 당원들의 지금 예. 투표는 권리당원들 투표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 27일 날 수도권에서 이제 민심 투표가 있지요. 근데 권리당원 투표인데 우리 정말 수십만 수백만 당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게 나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영남권 투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예. 당내 경선에서 대선이든 뭐 전당대회든 이렇게 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거는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0.73%로 석패를 한 뒤에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서 전 국민을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이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예. 마음들이 지금 당내 경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한 90%까지는 아직 아닌데 거의 못 미치고 예. 예. 뭐 언론에서는 어대명이 아니라 구대명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너무 좀 밋밋하고 슴슴한 거 아니냐. 뭐 저 상대당 국민의힘 쪽은 지금 난리잖아요. 난타전인데. 저는 지금 이번 대선이 예. 이게 어떤 정상적 대선은 아니잖아요. 조기 예. 대선인데 대통령이 정말 헌정 질서를 파괴해서 예. 파면당하고 치러지는 대선 아닙니까? 예. 이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죠. 지금 이 난국을 수습하고 정말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게 저는 우리 당원들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집약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무슨 뭐 국힘당 지도부에서 이게 민주주의냐 하던데 이런 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 마음이 모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구를 도구로 쓸 거냐 정권 교체에 그런 점이 지금 모이고 있다. 저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 얘기는 의원님 말씀은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고 대통령의 비상경과 탄핵 때문에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지 않은 조기 대선이니까. 조기 대선이죠. 예, 5년에 한 번 있는. 그러면 대선이 아니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본선 아니라 경선에서 당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유력한 후보한테 힘을 확 몰아주는 게 차라리 그 낫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뭐 한두 명이 투표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예. 유력자들이 뭐 몇 명에게 오더 지시도 한다든지 예. 그렇게 수십 명, 수만 명 투표, 수천 명 투표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우리 권리당원이 몇 명입니까? 100만 명, 120만 명 넘어가고 그런 당원들이 모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저 여론조사에서도 100만 명을 추출을 했습니다. 예. 이런 수백만 명들이 움직이는 선거에서는 이건 말 그대로 민심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저는 뭐 김경수 후보님이나 김동연 후보님이 이렇게 서로가 하나된 마음으로 경선을 치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의원님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약간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예. 뭐 이제 후보가 당연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수치를 끝까지 보면. 가야죠. 에이, 그 수치를 보면 어찌 됐건 이제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행정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입법 권력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인데 당내에서 경선한테 득표율이 90%에 육박하면 당내도 완벽하게 입법부도 완벽하게 장악하는 거면 이게 너무 견제 없는 권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들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그거는 어떠세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예. 너무 많은 충격을 받고 그래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이제 견제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을 거 저는 아니에요. 일전에 지금까지 이제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여수야대보다 여당이 다수석일 때도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죠. 그때 힘있게 개혁을 추진했지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 정말 민주적 사고와 헌법 질서를 지키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통이랄지 그 지금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배우자 말만 듣고 아주 미신적 무속적 사고를 갖고 계셨는데 이재명 대표를 뭐 특정해서 한번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선 중인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시장, 경기지사, 당대표를 하시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독단적으로 한다거나 저도 뭐 대변인을 오래 했습니다만 같이 소통하거나 협의하고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야권 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훌쩍 뛰어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열린 민주당의 대선 영남권 경선. 영남권 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6,526표, 득표율 90.81%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5.93%, 김동연 후보는 3.26%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에서 89.56%로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어제 3위로 밀렸던 김경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권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2위권 경쟁은 0.1%포인트 차 접전 양상입니다. 현장 연설에서 세 후보는 모두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준 영남의 큰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재명 후보는 북극항로를 동남권 발전의 발판 삼겠다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공약했습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도시로 일으켜 세우고 북극항로가 열어젖힐 새로운 대항해 시대의 중심에 부울경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외쳤습니다. 수도권 하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5개의 각기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는 경제 해결사인 자신이 영남의 도약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와 환율 협상에서 당당히 성공하고 맞섰습니다. 트럼프에 맞서 국익과 경제를 지켜낼 사람 누구입니까? 영남권 경선 승리에 대해 이 후보는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에 이어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에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온다면 오는 27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